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달러가 장대 양봉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날 연준회의가 있었던 날에 달러의 되돌림이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불안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구호는 바로 마가입니다. 한국에서의 마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표현이죠. 마가 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입니다. 마가에 맞춰서 트럼프는 재정 지출에 기반하여 미국 경제를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면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는 관세를 부과해서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 또한 부족한 세수는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경제를 더욱더 성장시키겠다. 이로 인해서 달러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상승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 자산에 더더욱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달러에 대한 환전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금 보셨듯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고민이 많아요.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땡겨다 써야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금리가 돈을 땡겼을 때 필요한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도입했었죠. 네모 박스 친 부분이 바로 이때인데요. 바이든 정부 때에 바이든 행정부는 0% 이자로 돈을 엄청나게 땡겨 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국채금리가 4%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는 엄청 억울하지 않을까요? 바이든은 0% 이자로 돈을 땡겼었는데 나는 왜 4%냐? 나도 0%로 해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했었는데요. 5년 전인 2019년에 나온 기사를 몇 개 보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기사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문제는 중국이 아니다. 지금 금리 인하도 해야 되고 양적 긴축 중단하고 양적 완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연준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5년 전 그때 당시 양적 긴축이 말도 안 된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가 낮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임기 말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맞이하긴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임기 시절 때에는 양적 긴축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은 고민이 엄청 많을 거라 봅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가 파월을 엄청나게 압박했었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비유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회사 다닐 때 같은 부서에 나를 괴롭히는 정말 싫어하는 임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엄청 신나겠죠? 하지만 4년 후에 그분이 다시 같은 부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초반부터 적대감을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위를 맞춰줘야 될까요? 파월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이번 연준 회의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파월은 기준금리를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트럼프에 맞춰졌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회의가 끝나면 파월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성명서의 내용에서 바뀐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몇몇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어왔다.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고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파월이 인플레를 잡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줄어서 확신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은 다음 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도 9월 달과 동일한 3.3%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여전히 물가는 낮아지고 있고 인플레는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물가가 잡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을 첨부했죠.
어쨌든 물가가 진정되고 있지만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확신이라는 표현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파월은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요건이 더 큰 확신을 얻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게 충족되어서 9월 달에 B컷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거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상, 금리 인하의 기준이 되는 인플레 2%라는 지침을 삭제했다는 것은 트럼프로 하여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 2%라는 타겟이 없으면 나중에 인플레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파월에게 금리를 크게 내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씩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금리 인하가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한 건지 정말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준이 결정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인플레 2%라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못 내립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스스로 제거해버렸습니다. 2018년, 2019년 이때를 생각해보면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압박을 받아서 내릴 거, 이런 인플레 2% 제한을 두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난 트럼프 압박받아서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내린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 2% 타겟이라는 문구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게 있죠? 이것은 페드워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최종 금리에 대한 기대치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4.75%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4%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말이 되려면 1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3번밖에 내리지 못한다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 하도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인플레가 재발한다, 여기에 트럼프가 국채를 발행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다, 이런 말이 많죠. 그래서 다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죠? 이것은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는 대선 이후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약간의 조정은 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그냥 뒤도 안 보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연준회의 직후 있었던 증시 역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불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문제는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12월 연준회의 때까지는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3, 6, 9, 12월에 연준에서 중립금리를 발표합니다. 지난 9월달 연준회의에서 연준이 발표한 중립금리는 2.9%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이 보는 중립금리는 3.75에서 4%, 그러니까 3.9% 이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연준과 투자자들의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발표되는 연준의 중립금리는 현재의 2.9%보다는 꽤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는 부채 한도 협상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낄 수도 있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